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지금 사태에 대해서 가장 잘 분석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사령관님은 뭐 현역 시절에 군사 정보를 최첨단에서 다룬 거기 총사령관이셨는데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죠? 국민들은 걱정을 아니 폭파하지 막 맨날 뭐 저 입으로 막 험악한 준전시 상태라고 그러고 막 서울 불바다 뭐 이러고 또 나오니까요. 원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이지만 저래 하는 이제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길들이기다. 뭐 군기잡기다 이러는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노선을 변경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또 후계를 공고히 해야 될 필요 있을 때는 우리한테 도발을 해왔어요. 지금 내부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내부 수습용입니다. 일단은 김정은이가 건강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서 통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김여정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얼굴만 봐도 요번에 무슨 뭐 7기 정당 뭐 대회했다고 얼굴 그 나왔잖아요. 얼굴도 표정이 이상해요. 최용희하고 박봉주 안철수 있는데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장면에 나와서 국면은 일단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그 정말 몰두로 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못 된단 말입니다. 그게 동생 김여정이를 내세워서 대리 수행을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직접 장에서 통제하는 것만큼 내부 동료가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군은 여자기 때문에 군이 그렇죠. 그리고 김여정이를 내세워서 하는데도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첫째 그 군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주 봉건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집단이에요. 조선시대 왕조가 김씨 왕조로 바뀐 뿐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 여자는 무슨 여자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그게 깔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이를 대리 내세워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김여정이에 대해서 자칫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여자도 뭐 그냥 얕볼 게 아니네. 이걸 뭘 보여줘야 되니까. 확실하다. 뭐 저 정도면은 지도자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에 김정일이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자기가 곧 죽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알고 아들 김정은이를 이제 그 후계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건 어렵고 젊고. 그럼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어떤 행태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 근데 기류가 무슨 쟤들은 뭐 3대째 세습을 하느냐 하는 이런 기류가 중국 내에 있었어요. 이거를 잠재우로 김정일이가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 내일 간다, 다음 주 간다,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했다가 개망신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인가 후에 갔는데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선을 꺼주는 거예요. 미국과 대한민국한테 남조선한테 우리가 분명히 선을 끊는다. 너희하고 할 테니 내 아들한테 하는 걸 묵인해 달라. 이거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등극하고 나서 천안함 사태가 2010년 3월 26일 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바로 등극을 해요. 하고 나서 연평도 포격은 언제 일어나느냐? 2010년 11월에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때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뭐 장군이라 그러고 하니까 북한 내에서 숭숭숭했어요. 그렇지. 저게 무슨 장군이야, 무슨 장군이야. 이런 얘기는 오고 얼마 안 해서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다고요. 그리고 봐라, 내가 나이도 어리고 갑자기 등극 우습게 보지 마라. 저놈들 바로 내가 휘어잡지 않냐. 이런 모습을 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성공단 안에 자기들 남북한 정말 평화와 화해 상징으로 하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김여정의 위상을 강화시키. 예. 그리고 내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를 예. 공고히 하는 대내적인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아. 예. 자 이렇게 강경하다. 그럼요. 이런 걸 여자잖아. 보여주기 위해서. 당차게 한다. 예. 저놈들 쩔쩔매지 못하잖아. 뭐 남조선 저거 뭐 쩔쩔매지 않냐. 예. 그리고 입도 아주 일부러 그렇게 과격하게 그냥 문재인을 향해서 아주 과격하게 그냥 막 하죠. 예. 결별 선언하는 거예요. 남조선은 일단 그 대내 자기들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내가 볼 때는 곧 얼마 안 있어 김여정이가 중국에 갈지도 몰라요. 중국에 갈 수도 있다. 미국도 갈 수도 있다. 김여정이는. 예.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중국하고 경사가 되면서 미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절대로 왕조 체제는 유지해야 되고 네. 핵은 포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가보자니 지금 돈이 고갈에 난 거예요. 달러가.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식량도 고갈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럼요. 예, 뭐 평양의 엘리트층까지 3개월째 지금 식량 공급이 중단됐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평양이 그럴 정도면은 다른 데는 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한다고 봐야죠. 저런 식량난이 오면 오히려 지방이 낫답니다. 고구마라도 캐먹으니까? 막 작업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난의 행군 때 평양 주민들이 이탈해서 지방으로 막 내려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밑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통제만 안 하면은 땅을 흡입하고 풀뿌리를 캐먹어도 연명한다. 캐먹든 연명은 하는데 지금 평양 안에 지도층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뭐 약속해놓고 그거거든요. 우리 남쪽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이리 예우해주고 우리 함께 가기를 하고 다 약속을 해놓고 왜 미국 눈치 보면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재개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도 이제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어야 주죠. 뭐 정권 초기에는 설금하기 무슨 비자금 말은 내가 줬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고갈됐는데. 줄 돈도 없어요. 지금 문재인 그렇죠. 일파 집단들이 줄 돈이 없어요. 이제 이시면 자기들 정권 끝나고 지먹고 살 준비하지 어떤 놈이 내놨습니까? 그리고 정부 남북 교류 협력 기금 갖고 주려고 하니 그건 현금은 있어야 준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인민들한테 있어야 주죠. 그게 아니라 지금 사령관님은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몰래 줬는데. 그렇죠. 그동안에는 뭐 이러저러 해서 정권 초기에는 뭔가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자기들한테 문재인이 북한에 몰래 줄 돈이 어디 있으면 또 줄 놈이 누가 있어요. 기업들 아무리 짜봤자 정몽원이 주고 죽은 거 기업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압박받으면 감옥소 가시면 같이 갖다 줄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청상남북협력기금이라는 우리 국가 예산으로 주면 줘야 되는데 그건 현찰을 못 줍니다. 물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미국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몰래 줄 수도 없어요. 압박을 해야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업체나 어떤 수단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너 이 새끼 왜 눈치 보고 안 주냐는 거예요. 아니 압승했는데 니들 국내 정치에 압승하게 우리가 도와주는데 니는 왜 안 줘? 뭐? 그럼 배경도 깔립죠. 어쨌든 배경 깔린 거죠. 지난 1년을 이래 쭉 사태를 볼 때 이 문재인하고 하면은 아무리 미국이 제재 압박을 해도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개성공단만 재개됐으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몰래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절대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을 안 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 폭발을 할 때는 선을 끊는 거다 나는 이러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하고는 선을 끊는 거다. 끊고 이제 중국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미국하고 거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국제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거는요. 저게 폭발을 하고 막 불바다 만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서해 5도라든가 전방에 도발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너무 그걸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전면 도발은 절대로 못 합니다.
연평도도 포격하고 천안함도 폭침한 놈들인데. 아, 그거는 국지 도발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국지 도발은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면 도발은 어쨌든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못 들어오는데 도발하는 소리 자기도 아니 죽는 건 아니까. 연평도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하는 것은 연평도나 병영도를 기습적으로 강습을 점령을 한다든지 또 어떤 뭐 지금 GOP에 뭐 약간 도발을 해서 흔들어 놓는다든지 폭격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14.5mm 기가 고사포 다 배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 걔들은 원래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GP를 타격을 한다든지 부분적인 도발은 있고 또 특수부대를 전에 그 강릉 처럼 삼척에 침투한 것처럼 특수부대를 또 어디 그 남해안이나 서해안 또는 동해안 어디다 침투를 시켜서 혼란을 조성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우리 국내 모든 그 주요 산업 기반이라든지 요인 암살, 그러니까요. 테러, 막 이런 정도로 도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있었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접된 인원하는 거기는 우리 군과 경찰, 공감 합동으로 철저히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도발 유행을 하나하나 상정을 하고 그 유행에 따른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뭐 북한하고 평화설이 간다. 이 망상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미친 망상이라고 우리가 언제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럼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해주면 저들도 변하고 평화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 뭐 통일로 갈 거다. 몇십 년간 겪어왔는데 그걸 뭐 저 집단은 붕괴시키고 우리가 자유체제로 흡수 통일을 해야만이 그렇죠. 그날부터 이제 우리 후손들이나 발뻗고 사는 거예요. 자, 북한에 주고 지원하고 당분간 뭐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다고 해도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상태로 계속 나눠올 겁니까? 김일성 그 직계 집단 일부만 배불리 먹고 사는 걔들하고 그래 흥정을 해가지고 평화가 지켜지고 그런다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 그룹에서는요. 이 분단대 통일 투쟁에서 북한 집단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스탠스를 정확하게 장식을 수립해야 된다.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군사 정권에서 대결 시대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화해 협력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네. 대결 시대 말만 화려해죠. 대결 시대야말로 평화죠. 도발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걔들이 큰 도발을 못했어요. 뭐 무장공면은 좀 들어서 휘젓고 올라갔지. 자 보세요. 서해 교전 1차, 2차, 3차 해상 교전이 일어난 것도 김대중 정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대결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는 감히 애들 그 교전이 있질 않았죠. 원래 들어왔다 가지 공개적으로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핵실험 언제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핵실험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보다시피 붉은 대낮에 우리가 설치한 우리가 건설한 그 우리 국가 재산을 폭파하는 것도 그 대결 시대에 한 겁니까? 그런 거를 저들 협력 시대 한 겁니다. 북한은요 근본적으로 저 집단이 존재하는 한은 자기 체제 수호가 1번이고 우리 적과 통일하는 게 2번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거를 알고 인정을 하고 저 집단은 핵무기 포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 이걸 수립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핵을 포기한다고 국민들한테 거짓 선동선전을 하면서 뭐 햇볕이 어쩌고 무슨 평화가 어쩌고 이렇게 저 사탕 발림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저 사령관님이 요인 암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옵션도 내놨는데 저는 불안한 게 그때 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보트가 이상한 보트가 하나 태안에 왔었죠. 태안에. 태안에 왔잖아요. 세 차례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의 그 어떤 말하자면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 같은 우리한테는 등록 안 된 보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중국산 뭐가 있고 그거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지금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에 밝혀지지도 않고. 들어온 거는 그 저 아우토모터 장착이 그러니까, 된 예. 그 플라스틱 예, 그러니까. 보트였어요. 두 번, 세 번은 고무보트가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 한다고 누가 하면 탔는지 유선 오든지 중국 뭐 사람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나오더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아니 그럼 중국 사람 누군지 이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침투한 거 아닙니까? 유인 암살하려고? 침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 북한 고정 간첩 수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령 내리는 거예요. 네. 지령 내리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수 임무를 띄고 네. 보내야 되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항공편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들어간 게 뭐 딱 기록이 리스트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테러했다는 게 네. 북한이 사주한 게 되니까 이걸 증거를 인멸하려고 몰래 딱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뭔가 지금은 작전을 몰래 벌이고. 들어와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세계 침투하는 걸 보면서 저걸 단순하게 중국 사람들이 미륵국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국민들한테 뭐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다든지 이게 전혀 나오질 않고 그거 있으니까 보니까 작년에 동해안에 막그 목선 목선 몇 차를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거 더지부지하고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런 놈의 정부가 그래서- 있습니까 이게? 국민 각자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특히 나는 우리 군 후배들한테 네. 국방부하고 우리 군수네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정권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까지 우리 군이나 군수네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군수네들은 항상 지금 당장 네. 적이 도발하고 내일 당장 전쟁이 난다는 과정하에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네. 평소에 침투는 우리 군의 몫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유행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밖에 없고, 국민 각자는 산업시설이든지 산업시설대로 네. 다 나름대로 자체 방어 활동이라든지 순찰 활동 이런 거를 더 강화해야 돼요. 네. 감시 활동 지금 코로나도 뭐 우리 국민 스스로 조심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무슨 이 정부에서 뭐 잘해서 그렇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이제 이 나라는 우리 국민 각자 스스로가 조심하고 네.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하고 살아가야 당분간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하루 빨리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을 창출을 해서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 군인들은 지금 뭐 어떻게 믿어도 되겠죠. 국지 도발이나 연평도가 됐든 하여튼 천안함 같은 뭐 도발 아니면 GOP 도발이 있어도 군인들은 잘 대비하겠죠. 그 당시에 내가 이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비가 부족했어요. 미흡했어요. 연평도 포격은 네. 그 당시에 K9 자주포를 조성대 국방장관이요. 네. 우리 있을 때 그거 갖다 놨어요. 네. K9 자주포는 북한의 어느 포보다도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바로 뭐 자동으로 날아가고 정확하고 사거리도 뭐 48km나 갑니다. 그것도. 어유 많이 나가네. 그럼요. 그 당시에 백령도로 갖다 놓은 이유는 거기서 만약에 해상 도발을 그 당시에 그 조승대 장관이나 저희들은 반드시 서해 오도 도발할 거로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예. 했을 때 즉각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평소에 거기 북한의 포진 찍었던 정찰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 화력격을 수립하고 한 발 내려왔을 때 그대로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더라면은 저놈들이 다시는 도발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네. 그러나 도발을 허용했지만 우리가 대응은 대응을 했어요. 대응은 했고 했죠. 그쪽에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네. 나왔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대응을 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도발한다면 도발하면 그 계획을 다 수립하고 훈련을 시켜 놓으면 되고, 천안함 같은 경우도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정찰한다고 해서 그 턱 밑에 한 열 몇 분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앞으로 무모한 정찰 행위나 예. 설사 꼭 필요할 때는 접촉적이 하더라도 완벽한 대비를 갖추고 그 대잠 레이더 다 의뢰 다 있어요. 예. 그 철저히 경계하면서 항의하고 나는 그래 할 거로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선 청와대 조치, 눈치 보기 선 어디 있습니까? 조치해야죠 그냥. 단지 도발하면 그냥 선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서 살리든 못 선 벗든. 조치 후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GP 같은 경우는
북한이 뭐 병력 추가로 이제 뭐 개성공단도 들어오고 뭐 GP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도 잠깐 뒤로 물렀을 뿐이지 아예 부대를 없앤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뒤로 갔던 게 앞으로 잠깐 들어오는 거고 북한 GP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노출이 안 돼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놈들은 폭파도 안 시키고 우리가 가서 검증도 할 길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들어오면 되는 우리만 감시 장비 다 걷어놨잖아요. 우리만 깜깜이 됐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게.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 GP나 지금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자유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그대로 나는 볼 때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후대에게 전 인류에게 그 분단 대결 사상 이념 대결의 상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 자연 보고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잘 보존 관리해도 통일 이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그렇죠. 열린다. 예. 그런 걸 왜 폭발을 시킵니까? 저놈들이야 뭐 예. 하여튼 저 우리 저 사령관님 말씀대로 그 사령관님 후배들 군 장성들이 진짜 결기를 가지고 잘 뭐 국지 요만한 도발이라도 아주 철퇴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아주 선조치 잘해서 우리 국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이번에 잘 됐어요. 분위기도 예. 뭐 이제 청와대 분위기도 뭐 겉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 아유.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겠다 하니까 그것들을 우리 군 손해들은 그래도 이 여기에 용기를 넣고 네. 눈치 보지 말고 네. 철저히 대비하면 된다. 네. 선조치. 여러분들께서 너무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군을 믿고. 안 믿고. 네. 그리고 북한 저거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네. 저 대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미 저 우리 저 한미 동맹 그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한미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국지 도발에 하여튼 전방에 그다음에 해병대 이런 데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길 우리 믿습니다. 네.